영상에 이어서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그 노동인권에 관련된 제일 상위법인데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빠르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관련된 책자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 조심해야 될 사항 이런 거 봤지만 실제로 법조항을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로기준법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법이니까 이 법 내용을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용어가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라고 불리는데 뭐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부르는 그 사장님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를 법에서는 사용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사실 이게 맞을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흔히 이제 알바라고 하는 건데 근로시간이 이런 근로자들처럼 통상 근로시간보다 좀 짧은 근로자들이겠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조에 보시면 균등하게 처우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별이겠죠. 남자, 여자, 뭐 신앙,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간에 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그리고 사회적 신분, 특히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일반 성인 근로자들과 다른 처우를 절대 할 수 없다고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조, 18조 보시면 근로계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임금, 당연히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휴일, 언제 쉴 수 있다. 그리고 유급휴가, 유급휴가라는 건 말 그대로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을 뜻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정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17조, 18조에 담고 있습니다. 해고 이야기입니다. 해고는 당연히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사장님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힘들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때 해고를 하려면 사장님이 갖춰야 될 요건이 두 가지인데요.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그 해고 당사자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요건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마지막 25조에 우선 재고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그리고 사장님이 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됐다. 그랬다고 하면 3년 안에 그 같은 업무의 직원을 뽑으려면 그 해고당한 사람이 우선으로 재고용돼야 되는 상황이 여기 25조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고 예고 통지입니다. 26조, 27조에 보시면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전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30일치의 임금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해고 예고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미리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서면이란 말은 문서에 적힌 종이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받은 경우거든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슬프게 갑자기 전날 받는 겁니다. 또 이건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의 사례인데요. 뭐 좋은 말 많이 쓰셨죠. 건강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법원에서 전부 다 근로기준법 27조 위반한 걸로 판단을 받아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 통지 받은 걸로 정당한 해고됐다. 이런 거는 위반한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43조 46조에 보시면 임금은 당연히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되고 매월 1회 이상 날짜 정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 뭐 사장님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고 하면 사장님의 어떤 잘못으로 휴업을 하게 될 시, 예를 들어서 이따가 보겠지만 코로나 같은 상황, 장사가 너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때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너무 줄어들어서 사장님이 힘들어서 월급을 못 주겠다. 이거 장사가 안 되거나 예약이 안 되고 한 거는 전부 다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통상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인데요. 1일 8시간입니다. 그리고 4시간당 30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5일이니까 1일 8시간이면 5, 8에 40, 40시간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합의에 따라서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연장이 가능하고, 중요한 건 이 연장 시간은 여러분들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근로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하는 거, 보통 지금 뭐 2회 이상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1회 이상은 꼭 해야 된다는 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의 이 법정 용어를, 뭐 미성년자는 이제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15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연소 근로자라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꼭 가게 사업장에 비치가 돼야 됩니다. 연령 증명서, 여러분들이 가족관계 등록부나 등본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이것과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요거까지 같이 갖춰놔야만 연소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도 봤겠지만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는 절대 근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연소근로자가 미성년자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계약하는 부분에서요, 사실은 민법에서 여러분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용어에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계약은 전부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만큼은 미성년자지만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미성년자지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정해놨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반 성인들하고는 다르게 연소근로자들은 1일 7시간입니다. 최대 근로시간이 1시간 적죠. 그리고 7, 5, 35, 일주일에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요. 합의하면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에는 절대 근무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 근로자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에는 근무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월 1일 생리휴가, 이거 이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건데 여성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요. 마찬가지로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임산부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당연히 이런 데 근무할 수 없겠죠? 그리고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또는 휴일에 근무 불가하고요. 90일 출산 전후에서 90일 동안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이나 사산, 좀 안타까운 경우지만 유산 사산 시에도 당연히 그거에 따른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일 출산휴가를 갔다 왔더니 뭐 책상이 없어졌다, 어른들이 막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 종료하고 나면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임금 지급하는 자리에 그대로 사용자가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간의 근로는 안 되고요. 1일 2시간 정도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 아까 임산부라고 아까 우리가 부르기로 했는데 수유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회씩 30분,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은, 1시간까지는 수유시간도 보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76조의 2 이런 거 이제 새롭게 개정돼서 들어간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걸로 많이 고통받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법이 엄청 되어 있지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른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저질렀을 때는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신고자도, 용기 내서 신고한 신고자도 보호하고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알게 된 비밀은 절대 누설할 수 없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청소년 노동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냐는 앞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선생님은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사실 뭐 이거는 다음 강의에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한테
신고할 거예요 라고 그냥 이런 거보다는 제가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 25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가장 좀 빠르고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홈페이지 사진인데요. 아까 전화번호를 해서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근로에 관련돼서 불편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가지고요, 근로 중에 불편한 사례를 겪었을 때 그 어떤 일이 진행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영상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